안녕하세요, 여러분. 다들 연휴 잘 보내셨나요? 연휴의 마지막 날인 오늘 공교롭게도 교육 행정 수업과 겹쳐서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이번에 제6장 의사소통론 발표를 맡은 김지혜, 신승환, 임지우, 황서진 조이고 저는 오늘 영상의 일부를 소개하게 된 임지우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교육행정의 개념, 다시 말해서 교육행정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주요 요소인 동기, 리더십, 조직을 배웠습니다. 오늘 내용은 교육행정의 마지막 주요 요소가 될 의사소통입니다. 의사소통,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이 가볍게 무슨 뜻인지는 다들 아시죠? 그런데 그거를 학문적으로 풀어보면 둘 이상의 사람들 사이에 그들의 생각, 느낌, 메시지 등을 교환하고 공유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둘 이상의 사람들이 의사소통에 참여할 때 비로소 의사소통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혼자 하는 생각이나 혼잣말은 의사소통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없겠죠? 그렇다면 우리 학교라는 조직에서는 어떻게 의사소통이 이루어질까요? 가장 자주 접하는 것은 교사와 학생 간의 의사소통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교사와 교사, 교사와 학부모, 또 교사와 행정 직원 간의 의사소통이 있을 수 있겠죠. 학교라는 조직이 교육을 담당하는 조직으로서 적절한 목표를 달성하고, 그러니까 학교가 잘 굴러가려면 이 사람들 간의 의사소통이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의사소통의 개념들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자료에 총 8가지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다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 천천히 살펴보면 모두 이해가 되실 겁니다. 한 가지 예시로 제가 오늘 학식 메뉴가 뭔지 친구와 만나서 대화를 하는 상황을 들어볼게요. 제가 친구한테 엄청 배고파 죽겠다는 표정을 지으면서 오늘 점심 메뉴 뭐야? 라고 물었어요. 그러면 친구가 오늘 데리야끼 가자미구이야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이 의사소통 모습에서 첫 번째 메시지는 배고픈 얼굴로 오늘 점심이 뭔지 묻는 말이겠죠? 이렇듯 메시지는 사람들이 전달하려는 의미가 담겨있는 언어적, 비언어적 신호입니다. 그리고 경로는 이 메시지가 전달되는 매체를 뜻하는데 저랑 제 친구는 만나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생각하면 음파가 경로가 되겠죠. 혹은 카톡으로 대화를 했다면 휴대폰을 경로로 해서 소통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달, 말 그대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코드화와 코드 해독, 메시지를 창조, 변형, 해석하는 인지 구조화 과정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해서 머릿속으로 제가 오늘 메뉴가 뭐지? 라고 생각한 거를 친구에게 한국어로 바꿔서 말을 하는 것을 코드화라고 합니다. 그리고 친구가 제 말을 듣고 이 친구가 메뉴가 뭔지 물어보고 있구나 하고 알아듣는 것을 코드 해독이라고 합니다. 피드백은 제 질문에 맞춰서 오늘 메뉴에 대해 한 대답입니다. 발신자인 제 메시지에 반응을 해서 보내는 수신자 친구의 메시지로 대화를 계속 이어지고 순환할 수 있도록 만드는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소통을 통해 알게 된 지식이나 달라진 태도, 감정, 그것들을 의사소통의 효과라고 합니다. 의사소통의 과정을 그림으로 살펴보면 이렇게 되는데요. 송신자, 저 임지우, 그리고 의도된 의미, 오늘 학식 뭐지? 기호와, 친구와 오늘 학식 뭐니? 그러면 이제 음파가 전달되면서 해독과 지각된 의미, 수신자 친구가 이 친구가 학식이 뭔지 묻고 있네 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리고 피드백은 오늘 가자미구이야 라고 말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사소통은 간단하게 4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조직 구성원들이 의사결정에 참여하여 서로 소통함으로써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고, 또 구성원을 통솔하고 이끌면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데에는 효과적인 의사소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구성원들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질서를 확보하는 조정 및 통제의 수단으로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기도 하고요. 구성원들을 격려하고 자극해서 사기를 높일 수도 있습니다. 의사소통에도 다양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이 유형들을 한번 나눠볼 수 있겠죠?
크게 세 가지, 교류, 방향, 형식 이렇게 세 가지 기준으로 나누었는데 먼저 교류에 따라서 구분한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교류에 따라서는 일방적이냐, 쌍방적이냐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일방적 의사소통은 교실에서의 강의, 그리고 학교 업무에 대한 교장의 지시 같은 소통이 한쪽 방향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을 뜻합니다. 듣는 사람이 피드백이 추가로 없기 때문에 어떤 업무를 신속하게 끝내는 실천이 중요할 때 업무 효율성을 위해서 일방적 의사소통이 효과적인 소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듣는 사람이 제대로 이해했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말하는 사람, 그러니까 발신자가 의도한 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발신자의 의사소통 기술이 무엇보다 중요한 유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쌍방적 의사소통은 계속적으로 피드백이 오가서 소통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이 메시지를 보내고 받아들이고 하는 것이 둘 다 가능합니다. 말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한다고 할 수 있죠. 이러한 쌍방적 의사소통의 예시로는 첫 번째 대화, 정보 전달 목적이든 친화 목적이든 서로 이해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하게 되는 의사소통. 두 번째 질의, 어떤 주제, 문제, 대안에 대해서 서로 묻고 답하는 상황이 있죠. 그리고 의견이 불일치하는 상황에서 사람들의 주장과 반론이 이루어지는 토론의 상황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화식 가르침, 교사와 학생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의사소통의 형태라고 할 수 있고 유명한 예시로 소크라테스 문답법이 있습니다. 묻고 답하는 것을 통해서 어떤 결론을 이끌어내는 그러한 교수 상황에서 쌍방적 의사소통이 일어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쌍방적 의사소통은 한 사람이 수신자도 되고 발신자도 되면서 그래서 계속해서 메시지 전달이 이루어집니다. 이번에는 방향에 따라서 구분해 볼까요? 크게 상하로 이루어지는 수식적 의사소통과 수평적 의사소통이 있습니다. 또 수직적 의사소통은 발신자가 상급자냐 하급자냐에 따라서 하향적, 상향적으로 나뉩니다. 명령, 지시같이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그런 유형을 하향적 의사소통이라고 하고 가이드 책자나 구내 방송, 그리고 강연 그런 것처럼 일반 정보의 전달도 이 유형에 포함됩니다. 그와 반대로 상향적 의사소통은 보고, 제안 이런 것처럼 아랫선에서 윗선으로 정보가 전달되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조직이 개방적이고 자율적이어서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상향적 의사소통이 활성화되어서 조직의 성과를 높이는 데 기여하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소통이 막히거나 왜곡되는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수평적 의사소통은 회의, 회람, 사전 심사제도 이런 것처럼 상하 관계가 아닌 수평적 관계의 사람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의사소통을 말합니다. 구성원들 간의 대립이 나타나거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경우 수평적 의사소통을 통해서 조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지나치게 되면 조직의 위계질서 자체가 무너지거나 아니면은 구성원들끼리 비공식 압력단체를 만들기도 합니다. 사실 조직의 규모가 클수록 수평적 의사소통이 많이 필요한데 현실에선 또 그러한 조직일수록 수평적 의사소통이 많이 차단돼 있죠. 강력한 관료제 구조나 아니면은 자신의 부서 목표에만 치중해서 타 부서에게 배타적인 태도를 보인다거나 해서 또 아무래도 상하 관계가 아니면은 소통의 영향력이 약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목표 관리를 하거나 아니면 인사교류 등을 통해서 동료 간의 친목을 도모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형식에 따라서 구분한 의사소통에는 공식적 그리고 비공식적 의사소통이 있습니다. 먼저 공식적 의사소통을 살펴보면
공적인 조직에서 또 공적인 루트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말합니다. 조직 구성원들에게 목표, 방침, 지시사항, 보고 내용 이런 것들을 알리는 그런 경우가 되겠죠. 이 경우 정보를 전달하는 사람과 그리고 또 정보를 전달받는 사람이 명확하기 때문에 책임의 소재가 분명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소통 구조가 경직돼 있죠. 또 일련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일이 많아서 소통이 좀 느리게 이루어집니다. 게다가 조직 내의 모든 사정을 고려한 다음에 전달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합리적인 의사소통이 되기에는 제약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비공식적 의사소통은 말 그대로 비공식적으로 어떤 친분 관계가 있는 구성원들이라든지 그런 인간 관계에서 나타나는 소통 유형입니다. 회사 동료들끼리 가볍게 하는 대화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유형은 누구나 알듯이 어느 조직에서나 존재합니다. 공식적 의사소통과 다르게 자유롭게 의사표현을 해도 되고 구성원들의 분위기를 잘 반영하기 때문에 사회심리적으로 구성원들이 만족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런데 때로는 갑자기 소문이 퍼진다거나 하게 되면 불특정 다수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기 때문에 통제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1부에서는 의사소통의 개념과 기능, 그리고 교류 방향 형식에 따른 의사소통 유형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서 2부에서는 의사소통의 매체, 그리고 기법, 또 장애 요인까지 한번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세요.